네, 안녕하십니까. 고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가 15,220원. 앞으로 대략 한 10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날부터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이날 방송 이후에 현재 종가로 따져보면 대략 한 1.7%? 네,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15,000원이었으니까 15,000원에 1%가 150원, 그쵸? 자, 220원이니까 한 1.7%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제가 방송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 중에 좋은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다. 구독을 하겠다.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댓글 자체가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고향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쉽게 1억을 사고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날 손절을 했다면 아마도 15,000원 아래에서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시가인 15,100원에서 종가인 15,000원 정도 안에서 하락할 때 손절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을 투자를 해놓고 마이너스 10%니까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000만원. 그쵸? 마이너스 1,000만원. 1,000만원이 일단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다른 주식을 찾아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배제하고 일단 이분은 마이너스 1,000만원이 일단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 선택을 했으면 마이너스 1,000만원이죠.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버신 겁니다. 플러스 1,000만원. 자, 이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1억에 대략 한 2% 잡으면요. 2% 잡으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1억을 투자해놓고 마이너스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을 일주일 동안 번 것이다. 자, 어울리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일 아쉬운 15,320원이다. 그쵸? 한 번도 그 가격대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만 날이냐? 아니죠? 자, 금일 많은 아랫꼬리를 달고 요 정도 가격이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의 종가가 15,27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락 잉태형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약간의 하락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다음 주 되면 5일2평은 10일을 관통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5일 전에 캔들이 자, 여기입니다. 어제까지는 여기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여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5일 전에 종가가 14,600원대입니다. 당연히 5일2평을 11일평이 관통을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통과, 그쵸? 네, 첫 번째 5일2평 상승 통과, 그리고 11일평 관통도 역시 될 것 같으니 당연히 통과입니다. 그쵸? 그 암시는 이미 스토캐스틱에서 골드로 인해서 그리고 침체 이탈을 하면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11일평만 상승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꾸 왜 그렇죠 그러죠? 자, 보시면 자, 월요일날 이제는 15,280원입니다. 그 가격 넘어서고 포커창에 그
그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되면 15,280원 넘어가면 무조건 매수다. 무조건 매수다. 소량으로요. 네. 단타로 하실 것 같으면 좀 크게 사셔도 되겠죠? 월요일 안 넘으면 화요일이죠? 네. 15,040원. 화요일은 당연히 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일 2평 상승, 11일평, 5일 2평 골드 크로스, 그리고 11일평 상승. 자, 이렇게 주식은 단계적으로 보면서요.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21일평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21일평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21일평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표 지우고 21일평만 보겠습니다. 10일과 20일만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21일평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21일평을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그쵸? 그러면 21일평이 돌아서려면 앞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5, 6일 정도 돼야만 합니다. 5, 6일 정도 지나야지만 21일평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매수하지 말고, 강하게 매수할 것 같으면 단타로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면 어차피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 약간의 추매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21일평의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 21일평의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가 있다. 네. 뭐 정말로 강한 캔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올라버렸다. 그런 21일평이 여기 라인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자, 5일만 지나면 21평이 상승하는 거겠죠? 줄어들죠? 그렇죠? 올라가면 계속 21평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네. 자, 그렇지만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61일평이 10일과 21일평 아래에 있으니 이거는 21일평의 저항을 거의 받는다 라고, 잠깐만요. 21일평은 그래도 61일평 위에 있네요. 일단 자, 보시면 21일평은 그래도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평이 꼬여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21일이든 61일평이든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과거 걸 보여드리면서 61일평 하락 중이다. 그리고 금일은 좀 낮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5일과 10일이 골드가 나고, 그리고 11일평이 껑충 뛰어가지고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잘하면 61일평도 골드가 나고, 21일평이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추세가 좋으면 61일평 위에 10일과 20일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겠네요.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길게 보진 마시고요. 일단 21일평의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으니 강하게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미죠.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5일과 10일이 골드가 나고 5일과 10일이 상승을 하는지 그 여부만 체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잘 나가면요, 어차피 20일, 60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지켜보시고 고영은 네,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 좀 빨랐고 제 말이 좀 약간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일목균형표나
다른 뭐 볼린저 밴드보다는 좀 쉬운 이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해도 자, 안 팔죠? 팔 사람 다 팔았다. 이때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때요, 이때. 그래서 안 파는 거죠. 자, 이날이 바로 저점이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날 이후로부터는 사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파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 대신에 그만큼 사는 사람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 뒷받침이 강하진 않죠? 그래도 약간씩은 사주고 있다. 팔지 않으면서 약간씩은 사주고 있다. 그러면 뭐 이론상으로는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좋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신뢰하진 않고요. 어쨌든 파는 세력은 적어지고 사는 세력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자, 거래량이 자, 이날이 가장 저점이었다. 보이시죠? 네. 이날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네. 뭐 이날도 있긴 한데 자, 이날이 거의 저점이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의 바닥이 바로 이 주가의 바닥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OBV가 골드가 나는 시점에 와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는 OBV가 골드 한번 나고 장대 양봉 정도는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래서 금일까지 잘 참으셨고 1억 투자하신 분은 1,200만 원을 지금 240원 올랐으니까요. 1,200만 원을 버신 겁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 정도를 기회비용으로 따져봤을 때요. 네. 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그쵸? 선택을 함으로써, 이걸 선택함으로써, 그러니까 매도를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그 손해. 네, 그 1,000만 원하고 10%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선택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2%, 12%를 이익을 보신 거죠. 근데 만약에 선택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2%, 12%를 마이너스 손해 보신 거죠. 12%의 마이너스를 손해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13분. 네. 뭐 어쨌든 제가 이날 어떤 분이 저한테 고영을 좀 분석을 해달라 댓글 남기지 않았으면 저는 분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 댓글을 보고 뭔가 좀 간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트를 봤는데 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마 이때쯤 한두 개 정도 올리고 괜찮다라고 올리고 아예 그냥 고영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댓글이 이거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좀 댓글을 올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날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많이 줄인 거죠.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이때 그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네 그렇죠. 네. 자 고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마지막 캔들 모양이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